안녕하세요, 미래의 개발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리눅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리눅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복잡한 코드나 까만색 바탕의 터미널 창이 떠올라 막막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리눅스는 사실 개발자에게 있어 아주 친절하고 완벽한 도구 상자와 같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생과 예비 개발자분들이 리눅스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리눅스의 역사부터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개발자의 필수 덕목이라 불리는 리눅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페이지의 핵심은 리눅스가 단순한 운영체제를 넘어 개발자를 위한 무궁무진한 도구 상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NT 계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유닉스 계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매일 사용하는 노트북까지 윈도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기가 유닉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폰의 iOS나 맥북의 맥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각종 게임기들까지 모두 이 유닉스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고 볼 수 있죠. 리눅스 역시 바로 이 유닉스 계열의 핵심적인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윈도우 이외의 세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유닉스의 뿌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스마트 기기의 근본이 유닉스 계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유닉스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60년대 중반 전설적인 연구소인 벨 연구소에서 유닉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닉스는 현대 운영체제의 기초가 되는 혁신적인 개념들을 처음으로 정립했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구축했고, 폴더와 파일이 나무 뿌리처럼 연결되는 계층적 파일 시스템을 고안해냈죠. 특히 유닉스가 위대한 이유는 특정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식성을 높게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바뀌어도 운영체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컴퓨터 환경의 기초 공사가 바로 이때 이루어진 셈이죠. 이 페이지의 핵심은 유닉스가 현대 운영체제의 기초를 정립한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리눅스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령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 속에 담긴 유닉스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듈화라고 불리는 단일 기능 원칙입니다. 한 가지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작은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합입니다. 이 작고 정교한 도구들을 서로 연결해서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작업을 수행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스트림 개념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텍스트라는 공통의 언어로 처리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모여 유닉스 특유의 유연하고 강력한 효율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작고 단순한 도구들을 연결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닉스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대문자로 된 유닉스 상표와 유닉스 계열이라는 용어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문자 유닉스는 디오픈 그룹이라는 단체가 소유한 고유한 상표입니다. 특정한 사양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이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비유하자면 공식 인증 마크가 딱 붙어있는 비싼 명품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눅스와 같은 유닉스 계열은 유닉스의 표준과 호환되지만 별도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인증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혹은 자유로운 철학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이죠. 마치 기능은 명품과 똑같지만 인증 마크만 없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와 같습니다. 리눅스는 바로 이 실용적인 유닉스 계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공식 인증된 유닉스 상표와 리눅스 같은 실용적인 유닉스 계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리눅스의 탄생 배경에는 아주 뜨거운 철학적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대에 시작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입니다. 당시 소프트웨어가 점점 기업의 독점물이 되어가는 것에 반발하며
리처드 스톨먼이라는 분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단순히 가격이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실행하고 복사하고 배포하며 연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GNU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원대했습니다. 바로 유닉스의 모든 요소를 이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에 따라 다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GNU는 유닉스는 아니라는 이름처럼 유닉스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개발자들의 자유를 위한 이 위대한 도전이 오늘날 리눅스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GNU 프로젝트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GNU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수많은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지만 딱 하나 아주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운영체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커널입니다. 커널은 메모리나 중앙처리장치 같은 하드웨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연결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많아도 이 심장인 커널이 없으면 운영체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죠. GNU 프로젝트가 이 커널을 완성하지 못해 고심하던 1991년 핀란드의 대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발즈가 취미삼아 독자적으로 개발한 리눅스 커널을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 작고 가벼운 커널이 공개되면서 마침내 자유 운영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운영체제의 심장인 커널을 리누스 토발츠가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드디어 완전한 운영체제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GNU 프로젝트가 공들여 만든 수많은 도구라는 차체에 리누스 토발츠가 만든 강력한 엔진인 리눅스 커널이 결합한 것이죠. 이 둘의 만남으로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운영체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명칭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단순히 리눅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GNU 프로젝트의 엄청난 기여를 기리기 위해 GNU/리눅스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치 엔진만 있는 차를 자동차라고 부르기보다 차체와 엔진이 모두 합쳐진 이름을 불러주자는 뜻이죠. 명칭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이 두 세력의 결합이 컴퓨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GNU의 도구들과 리눅스 커널이 만나 하나의 완성된 운영체제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리눅스 커널과 GNU 도구가 합쳐졌지만 일반 사용자가 이를 일일이 조립해서 쓰기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배포판, 영문으로 디스트로입니다. 배포판은 커널과 도구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게 해주는 패키지 관리자와 편리한 그래픽 화면 등을 하나로 묶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꾸러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우분투, 페도라, 데비안처럼 유명한 것들을 포함해 약 1000여 개의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서버용으로 쓸지, 개인 작업용으로 쓸지 고민하며 원하는 배포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리눅스의 다양성은 바로 이 배포판 문화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자신에게 꼭 맞는 배포판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커널과 유틸리티를 묶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것이 배포판이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리눅스를 배우다 보면 쉘과 터미널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볼까요? 먼저 쉘은 이름 그대로 조개 껍질처럼 운영체제의 심장인 커널을 감싸고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가 내린 명령을 해석해서 커널에 전달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배시가 바로 대표적인 쉘의 종류입니다. 그럼 터미널은 무엇일까요? 터미널은 이 쉘을 실행해서 우리가 직접 글자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창을 말합니다. 즉, 터미널이라는 창을 열어서 쉘이라는 통역사에게 명령을 내리면 쉘이 커널에 이를 전달해 컴퓨터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까만 터미널 화면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컴퓨터와 직접 대화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이 페이지의 핵심은 사용자의 명령을 커널에 전달하는 쉘과 이를 실행하는 창인 터미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리눅스를 공부해야 할까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리눅스의 압도적인 지배력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서버와 클라우드, 그리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슈퍼컴퓨터의 거의 100%가 리눅스로 운영됩니다. 개발자로서 리눅스를 모른다는 건 현대 기술의 핵심을 놓치는 것과 같죠. 둘째는 완벽한 제어권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그래픽 화면보다
터미널 명령어를 통해 시스템의 아주 깊은 곳까지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역량의 성장입니다. 앞서 배운 유닉스 철학처럼 작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조합하는 법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더 훌륭한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리눅스는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줄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리눅스를 배우는 것이 현대 개발 환경을 장악하고 시스템 제어 능력과 개발 역량을 키우는 필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온 긴 여정을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1960년대의 유닉스는 다중 사용자와 이식성을 중시하며 현대 운영체제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커널 사이를 이어주는 통역사인 쉘은 우리가 컴퓨터와 소통하는 핵심 창구가 되어 주었죠. GNU 프로젝트는 독점 소프트웨어에 맞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세상을 꿈꿨고, 리누스 토발즈는 그 꿈을 완성할 심장인 커널을 개발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훌륭한 도구들을 하나로 묶어 우리가 쓰기 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배포판이었습니다. 이 도구 상자 안에 담긴 지식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도구 상자를 열었으니 직접 사용해 볼 준비 되셨나요? 이 페이지의 핵심은 리눅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유닉스, 쉘, GNU, 커널, 배포판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